안녕하세요. 레츠코피아의 피아짱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가명정보 처리에 대해서 좀 배워볼까 합니다. 예, 그 첫 번째로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부분입니다. 그래서 특례에서는 그 세 가지 목적 하에서는 그 가명정보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돼 있고요. 첫 번째는 이제 통계 작성 부분입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량적인 정보를 갖다가 이제 통계 작성이라고 하고요. 통계 작성의 목적은 시장 조사와 같이 그냥 상업적인 목적도 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명정보 처리에서는 그 민간이나 상업적인 목적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단지 그 이름이라든가 연락처 등 뭐 이런 부분들은 다 비식별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일대 마케팅이나 뭐 이런 거는 수가 없는 거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과학적 연구 부분입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그 연구로서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, 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인 목적에 대한 어떤 수행도 가능하고요. 민간 투자 연구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로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입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열람할 가치가 있는 기록에 대해서 어떤 보존하는 부분인데 이게 꼭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민간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도 그 일반적인 공익을 위해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도 좀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명 정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전제가 개인을 알아볼 수가 없다라는 게 전제이기 때문에 개인을 알아야만 뭐 처리가 가능한 법률들은 기본적으로 다 예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제20조, 20조의 2, 27조, 37조, 34조 제1항 뭐 등등등 해가지고 37조까지 그런 항목들은 다 적용 예외 법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은 가명정보 처리 위탁 부분입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도 처리에 대한 위탁을 맡길 수 있지만 가명정보도 처리에 대한 위탁을 맡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처리에 대한 위탁을 할 때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제시별 금지 부분입니다. 그래서 가명정보를 그 제공받거나 처리받은 이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정보, 자기네가 갖고 있는 다른 정보랑 결합해서 그 제시별을 시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좀 명시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, 두 번째로는 재제공 또는 재위탁을 그 제한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재제공은 내가 가명 정보를 제공을 받았는데 또 다른 사업자한테 그 제공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내가 가명 정보를 처리하는 어떤 위탁을 받았는데 그거를 다시 다른 사람한테 그 넘기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하면 안 되는 부분, 제한에 대한 부분을 계약서에 좀 명시를 해야 되는 부분. 그 다음에 제시별 위험이 발생했을 때는 통지 부분입니다. 그래서 제시별 뭔가 이게 가면 정보를 갖다가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뭔가 제시별될 거나 또는 제시별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발생된다라고 하면은 즉시 가명 정보 처리를 중지를 하고 위탁자에게 그 상황을 알려주는 통지에 대한 의무를 명시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다음은 가맹정보 결합 전문 기관 및 결합기 관리 기관에 대한 내용입니다. 상황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A 기관이랑 B 기관 모두 가명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 가명 정보를 갖다가 외부 결합 전문 기관을 통해서 결합을 하고 싶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그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각각의 그 A 기관이나 B 기관이 어떤 정보를 갖고 결합을 할지를 먼저 선정을 하고요. 이제 결합의 대상 정보가 선정이 되면은 그 결합 대상 정보에다가 일련 번호를 붙이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A 기관이나 B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이제 그 갖고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 결합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키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서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 예시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그 정보 주체에 대한 그 휴대폰 번호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정보로 식별이 돼서 이제 그 휴대폰 번호를 갖다가 이제 결합키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. 그래서 결합키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결합키에 대한해서 암호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암호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결합키 관리 기관한테 협의를 통해서
그 암호에 필요한 그 솔트 값이라고 하는 키를 받아와야 됩니다.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키를 받아오면은 그 키를 이용을 해서 그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그 결합키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결합키를 만들면 그 결합키랑 그 다음에 그 일련 번호를 갖다가 A 기간의 일련 번호 결합키, 그 다음에 B 기간의 일련 번호 결합키를 갖다가 결합키 관리 기간으로 보내면 결합키 관리 기간에서는 그 정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결합키 연계 정보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그 결합 전문 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A 기관과 B 기관한테 일련 번호랑 그다음에 결합 대상 정보를 갖다 이제 받아오게 되고요. 그다음에 결합키 관리 기관한테 결합키 연계 정보를 받아오게 됩니다. 그러면 두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결합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제 결합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결합이 끝나게 되면은 만약에 그 결합기 전문기관을 통해서 그, 그, 그 신청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거를 뭐 보거나 또는 외부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그 반출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반출을 받아가는 그런 절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